신뢰를 들어보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상 가장 훌륭한 것이지만 2001년 6월 1903개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학교사의 76.9%, 고교교사의 84.8%는 이 교육과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16.5%, 15.7%는 폐지를 주장했다. 심지어 정교조 교사 만여 명은 반대 투쟁까지 벌였는데 그들의 반대 이유는 이 현장 실정을 무시했으며 교직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는 말이다. 이게 대다수 교사들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떨까? 한국에서 졸업 후 경제적 대가를 받는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대학에서의 전공 과목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대부분은 졸업 후 사회에서 새로 배워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모든 교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교수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구시대적 권위에 사로잡혀 낡은 강의록을 신주딴지처럼 모시면서 뜬구름 잡는 차원 높은 소리에 난 능하고 갖가지 연구기금에 침을 흘리지만 정작 연구는 대학원생들을 부려먹으며 짜집기 연구 결과 발표에 능숙하며 그 결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모르는 무능력한 고학력자들만 길러내는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잠시 옆길로 나가자. 대학에 대한 나의 혹평에 대하여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대학은 출세지향주의를 가르치는 비인격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간을 기르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냉혹한 적자 생존의 사회 논리에 맞춰 살 수 있는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곳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도 아니다. 직장인을 길러내는 학원도 아니다. 학교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체 정신과 교양을 길러주는 곳이다. 또한 순수 학문을 시장 논리로 평가하면 안 되며 특히 대학원은 돈을 더 벌려고 가는 곳이 아니다. 학문을 향한 열정을 바치고자 가는 곳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진다.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대학을 안 나오면 인간이 되지 못하나 보지? 인간이 되고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라. 너 직업이 교수지. 언제나 실력 없는 교수들이 그런 말을 그림같이 늘어놓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학교에서 인간을 길러? 대학이 무슨 청학동 서당이냐? 학연과 연줄로 줄줄이 엮여있는 그 집단에서 인간을 길러? 연구비 한 푼이라도 더 타다가 연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 놈들이 뻔히 있는데 학문을 향한 열정. 아이고 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수준이 열등한 거냐? 한번 강단에 발을 넣으면 99%가 그 교수직을 평생 유지하는 해병대 논리를 고수하여 왔뜸 짓다니 무슨 호갱 인간이니 뭐니 개소리냐. 순수 학문을 시장 논리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그래, 맞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라. 허버트 스펜서는 19세기 말 영국의 인문주의 교육을 장식 교육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는 사실과 네가 순수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이나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이다. 어쨌든 간에 너는 순수한 열정으로 학문을 택했다며 돈을 바르지 않는 것이었다며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한 것은 아니라며 그런데 왜 대학에 돈이 없어서 연구가 안 된다는 거니? 연구를 하려면 돈은 필요하다며 돈? 그 돈 대부분은 세금 혜택까지 누리면서 너희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결국 연구들 결국 연구를 더 해야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안 한다는 말밖에 더 되냐. 손님이 많아야 너희 지위가 안정되니까 이사에서 별 의미도 없는 대학원으로 학생들을 꼬드기고 학점과 논문 통과를 무기로 학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집단 역시 너희 아니냐. 일부만 그렇다고? 정말? 이 교육계에 대한 내 불만은 이쯤에서 그치자. 오해하지 말라. 학교 교육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성공과 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 부자가 되지는 못할 수 있어도 적어도 가난해서 분명하게 탈출할 수는 있다. 첫째, 이 사회로부터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갈림길의 방향이 일단은 학력과 학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배워 독립을 하려면 우선 어떤 조직이나 정보 공유 집단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력이 너무 낮으면 그 문턱에 적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초등학교만 나온 어떤 사람이 고생 끝에 거대한 전기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 모집 광고를 냈다.
이 초등학교만 나온 다른 사람이 사장 역시 초등학교만 나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그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하지만 서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회사 사장을 방문하여 항의하였다.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사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능력이 학력과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에디슨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기다릴 시간이 나에게는 없다.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결국 우리는 1차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 한국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류 대학을 나오면 이른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이 기득권 사회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일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학교 교육을 무시한다면 사회로부터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확률적으로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명심하여라. 학교에서 뭔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학벌과 학력 이외에는 달리 사람을 판가름할 만한 방법이 없다 보니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한때 여러 회사에서 신입사원 능력만 보고 채용하겠노라고 선언하였지만 도대체 그 능력이란 것은 일을 시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에 결국은 다시 학력과 학벌을 보는 쪽으로 되돌아갔다는 점도 기억하여라.